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코틀린 팁 오브 더 데이 26일차 제네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릭을 말하기에 앞서서 저희 일단은 n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결국에는 이거는 자료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료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자료형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디입니까? 함수의 매개 변수, 맞죠? 매개 변수로 어떤 자료형이 들어올 것이냐, 변수가 들어오는 것이죠. 아니면은 반환을 어떤 자료형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을 거고요. 함수로 따졌을 때. 그리고 함수 말고 이제는 그 클래스에 대한 멤버 변수로서 변수를 가질 거예요. 그쵸? 클래스 멤버 변수. 그냥 편하게 클래스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말하는 이제 클래스 같은 것들은 뭐 데이터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나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형이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데, 먼저 함수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함수의 매개 변수를 사용이 될 때 제가 say hello라는 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이 함수가 그쵸, 매개 변수를 가지죠. 파라미터라고 해서 파람이라고 할게요. 이걸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 문자열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프린트 ln에서.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문자열 말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any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드 코딩이거든요. 무조건 문자열만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이렇게 1, 2, 3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무조건 문자열만 허용이 되는 포지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any로 하면 어떻게 될까? any라는 것은 아무 자료 형태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내가 이렇게 문자열로 쓰거나 숫자로 쓰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이런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야채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야채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ny는 아무 자료 형태나 들어갈 수 있는 게 any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커맨드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쵸, every Kotlin class has any as a super class. 모든 코틀린 클래스는 any라는 것을 슈퍼 클래스로 삼는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코틀린 안에 있는 클래스들은 전부 다 any라는 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 any가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이렇게 보면 되겠죠. any가 지금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아래에 뭐 지금 스트링이라든지 제가 아까 만든 모든 슈퍼 클래스라고 했으니까 제가 야채라는 걸 만들었어요. 야채라는 것도 결국에 any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any가 그 상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any로 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any로 했을 때 문제점은 뭘까요? 물론 우리가 반환도 할 수 있습니다. 반환도 any로 만약에 하게 되면 매기면서 받은 거를 반환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반환이 되는 거예요. n이기 때문에 리졸트가 n이라서. 근데 이제 n이로 했을 때 단점은 뭘까요? 그쵸,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자료의 형태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say hello를 통해서 변수를 이렇게 받았어요. 예, 지금 현재 변수가 n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숫자이지만 제가 언제든지 또한 자료 형태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그쵸, 어떤 자료 형태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식당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볼게요. 식당이라는 클래스에서 밥을 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 order food를 했어요. 음식을 주문하면
반환되는 값이 n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 어떠한 자료 형태든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어떤 형태인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그 자료형을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형에 대한 부분이 한번 정해지면 더 이상 변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추구를 해요. 그게 바로 제네릭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any는 아무거나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네릭은요, 제네릭은 뭐냐면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저희가 뭐 제약을 주거나 아니면 한번 값이 정해지게 되면 그거로 고정이 되는 애가 제네릭이에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any는 아무거나 되는 것이고, 제네릭은 마치 그 도화지 같은 거라요. 도화지. 한번 저희가 색깔을 칠했어요. 뭐 검은색을 칠했다 그러면은 검은색으로 고정이 되는 게 제네릭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 보여드릴게요. 제네릭도 마찬가지, 애니랑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제네릭이랑 애니가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자료 형태이기 때문에 두 곳밖에 없어요. 이렇게 함수에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클래스 멤버 변수로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함수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펑션 say good morning, 굿모닝이라는 게 있는데, 제네릭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꺽쇠만 넣으시면 돼요. 보통은 타입의 약자로 t를 쓰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보통은 대문자로 합니다. 저는 그냥 A라고 할게요. A라는 어떤 자료 형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파라미터, 이게 A다. 그렇죠? 그럼 A라는 게 결국엔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say good morning 요거를 제가 호출해 볼게요. 자, say good morning을 지금의 형태는 원래 뭐였어요? 그냥 A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얘를 자 1, 2, 3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 형태가 int로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려면 저희가 반환까지 해볼게요. 지금 이 함수를 이걸 정의한다라고 하거든요. 함수를 이런 식으로 로직을 짜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는 A라는 형태가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도장이 찍히면은 그게 아예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번 도장이 찍혔죠. 숫자라는 거로, int라는 거로 찍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int로 나오는 거예요. int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A라는 거를 int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int가 나오게 된 거죠. 제네릭의 특성의 두 번째 특성인데 뭐냐면, 내가 이거를 값을 정하게 되면 이 A라는 녀석은 전부 다 그 값으로 고정이 돼 버려요. 이거는 이제 함수기 때문에 함수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함수 범위 안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야채로 했어요. 만약에 야채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녀석의 자료형은 야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요게 이제 제네릭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제네릭을 더 가지고 있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콤마를 쓰셔서 넣으시면 돼요. B B 같은 경우는 내가 파라미터로 넣을 것이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1, 2, 3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은 이 함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B 부분이 int로 변한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함수는 다뤄봤으니까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야채 클래스 말고 제가 요런 게 있다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식당이라는, 위에서 만들었죠. 식당이라는 클래스에서 한번 써볼게요. 제네릭을. 자, 식당에서는 제네릭을 사용할 때 똑같이 꺽쇠를 쓰는데요. 클래스 기준으로 했을 때 식당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건 T라고 해볼게요. 아, 푸드니까 F 해볼게요. F가 있다. 그리고 그쵸, 주 생성자로 멤버 변수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푸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F다. 예,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식당을 생성하게 되면 F 푸드를 넣어주면 되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오더 푸드가 오더 푸드 말고 제가 밑에를 썰브 푸드 해볼게요. 썰브 푸드. 그래서 반환되는 것이 F다라고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푸드를 내뱉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식당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식당을 만들어 보면 레스토랑. 자, 식당을 제가 만들었어요. 식당. 그럼 푸드를 만약에 짜장면이라는 거로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나오는 거로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스토랑 1에 서브 푸드를 하게 되면 그래서 반환이 문자열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제네릭의 특성입니다. 맞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제네릭의 특성.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푸드가 만약에 야채였다. 푸드도 만들어 볼게요. 푸드도 짜장면이라고 했을 때 짜장면이 나오겠죠. 생성을 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반환값이 짜장면일 겁니다. 여기서 F가 나오는 게 짜장면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료형도 짜장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니와 이 제네릭의 차이점은 결국에 애니는 완전히 자유로운 거고요. 그쵸? 근데 제네릭은 처음에는 자유로운데 한번 정해지면 그게 굳어진다. 이 특성을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네릭은 한번 이 자료 형태가 정해지게 되면 걔는 고정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었죠? 네. 그래서 내가 F에 대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니까 다 빨간색이 된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었죠? 물론 식당에서도 만약에 제네릭을 하나 더 두고 싶으면 하나 더 넣으셔도 돼요. 요거는 뭐 오드라고 해서 오라고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문자로 써도 돼요. 오더라는 제네릭 타입이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F랑 오더라는 제네릭은 이 범위가 요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함수에서는 요렇게까지가 자기 자신에 대한 범위였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식당 안에서 또 다른 뭐 함수가 있었는데, 자, 만약에 베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킹 브레드. 이 함수에서 제네릭을 만약에 쓴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베이킹이라서 제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B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B의 범위는. 이해되셨죠? 그렇게 봐야죠. 예. B의 범위는 여기인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달라요. 좋아요. 이렇게 일단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제네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입을 명시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를 나타내요. 그래서 타입이 무엇이냐, 타입이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해줍니다. 그럼 제가 타입을 써주면 좋겠죠. 하나는 짜장면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뭐 야채입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야채라는 오더에 대해서 지금 제가 타입을 지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쓰지는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처음에 자, 일단 빼볼게요. 야채를 일단 빼고, 식당을 하기 전에 이렇게 짜장면으로 제가 넣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무조건
짜장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제네릭 타입을 우리가 명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짜장면을 쓸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릭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자료형을 이렇게 먼저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값을 넣음으로써 자료형이 명시가 되거나 아니면 둘 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식당 짜장면이라는 자료형인 거예요. 이제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제네릭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함수부터 볼게요. 제네릭이 다 좋은데 그런데 이제 어떤 자료이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자료 형태만 받을래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썼던 걸 그대로 좀 활용할게요. say 굿모닝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지금. 그쵸? say 굿모닝이라는 거 중에서 A 부분에 나는 무조건 제가 그 타입을 좀 더 만들게요. 야채 이렇게 해볼게요. 오픈 클래스로 식재료라고 해보겠습니다. 식재료. 그럼 야채는 식재료를 상속하고 있다. 그리고 야채 중에서도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3개. 클래스 감자가 있는 거예요. 감자. 감자는 야채를 상속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짜장면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픈 클래스로 그 요리라는 거를 상속하는 거 짜장면이.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게요. 짜장면 말고 볶음 짜장? 네, 쟁반 짜장 할게요. 쟁반 짜장은 짜장면을 상속한다라고 해볼게요. 클래스 쟁반 짜장. 네, 조금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쵸? 네. 네, 이런 모습이라고 봤을 때 say 굿모닝 말고 다른 거로 하나 만들게요. 그냥 그대로 좀 복사해서 뭐 푸드라고 해서 오더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문을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더 푸드. 푸드가 들어온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더 푸드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거나 호출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위쪽으로 좀 옮길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더 푸드를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1, 2, 3 해서 푸드가 나온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푸드. 푸드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자료형이 지금 인트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메소드 자체가 음식을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음식 안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 안에서. 즉 이제 요리 안에서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제약을 둘 수가 있어요. 이 푸드는 무조건 요리 중에서 아무거나 인 거예요. 요리 중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요리 중에서 아무거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숫자는 요리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리 중에 아무거나 되니까 요리를 넣거나 짜장면이거나 쟁반 짜장이거나 다 요리에 속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뿌리가 다 요리니까. 그러니까 요리를 넣어도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긴 자료형 요리겠죠? 아니면 짜장면을 넣거나. 근데 짜장면도 어차피 요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쟁반 짜장 넣거나.
쟁반 짜장도 요리에 속하잖아요. 어차피 같은 팀이니까. 맞죠? 상속이기 때문에 그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리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도 풀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약을 두는 거예요. 제약. 그러니까 아무 자료형이나 오케이인데 나는 요리만 하겠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다른 게 하나 더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오더 스페셜 푸드가 있다고 볼게요. 스페셜 푸드 뒤에다가 웨어 조건을 걸어요. 웨어 조건을 걸어서 이 푸드가 쟁반 짜장이거나 짜장면일 때만 스페셜 푸드가 된다라고 볼게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이미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요거는 없애줘도 돼요. 잠깐만요. 쟁반 짜장 말고 제가 하나 더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요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좀 활용해도 되겠죠? 제가 인터페이스로 스페셜 요리 라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접시 요리, 쟁반짜장 같은 거 접시로 오니까 접시 요리, 스페셜 요리랑 접시 요리를 채택을 했다라고 볼게요. 쟁반짜장이 스페셜 요리, 접시 요리.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짜장면도 접시 요리다 해서 접시 요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제네릭이 접시 요리일 때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물론 앞에서 해도 되지만 앞에서 이렇게 접시 요리를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웨어절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웨어 푸드가 접시 요리일 때만 저는 할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푸드가 접시 요리일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접시 요리가 짜장면이랑 쟁반짜장이잖아요. 그러면 쟁반짜장일 때만 스페셜 요리가 가능한 거예요. 오더 쟁반짜장이기 때문에. 맞죠? 쟁반짜장이기 때문에 접시 요리잖아요. 아니면 짜장면일 때만. 그렇죠? 아니면 조건을 더 걸 수도 있어요. 접시 요리면서 스페셜 요리일 때. 그러면 접시 요리면서 또 푸드가 스페셜 요리일 때. 요리일 때만 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짜장면은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고 쟁반 짜장만 가능한 거죠. 조건이 이렇게도 만약에 판단하고, 제가 스페셜 요리이면서 접시 요리가 하나 더 있다라고 볼게요. 요거는 쟁반 짜장이 아니라 뭐가 좋을까요? 탕수육이라고 볼게요. 탕수육. 아, 짜장면 상속해서 안 되는구나. 요거는 그쵸. 짜장면을 채택 안 하고 상속 안 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탕수육도 스페셜 요리랑 접시 요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탕수육도 쓸 수가 있겠죠. 탕수육. 요리를 상속해야겠네요. 예. 요리를 상속하면서 이 인터페이스를 다 채택하는 거죠. 얘가 탕수육이. 그러면은 예, 지금 오케이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런 조건들이 지금 함수에만 연결이 됐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클래스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식당 같은 경우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식당에서 F가 식재료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F 말고 인그리디언트라고 해서 in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식재료만 된다. 그러면 식당을 생성할 때 우리가 식재료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I 부분에 식재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푸드를 넣고 식재료를 넣는다라고 보면은 디언트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저 기본값을 널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 식당을 생성할 때 그쵸, 인그리디언트도 넣어주는 겁니다. 뒤에 있는 애는 식재료니까 감자 뭐 이런 거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네요. 좋아요. 자, 지금까지 한번 한 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우는 이제 제네릭은 결국에는 자료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타입에 대한 이야기죠. 데이터 타입.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은 결국엔 변수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자료형을 사용하는 곳이 두 가지예요. 로직, 함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매개 변수에 들어가죠. 그리고 반환에도 들어가고,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도 이 제네릭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네릭을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자료형이든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n이라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n이는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쵸, 코틀린 클래스에 있는 모든 애들을 상속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n이가 슈퍼 클래스인 거예요. n이가 위에 있는 존재였다. 요걸 알았죠, 그죠? 모든 녀석의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네. 그런 존재였고, 하지만 우리가 n이를 사용하게 되면 만약 식당에서 우리가 뭐 김치볶음밥을 주문했는데 김치볶음밥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불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런 자료형에 대한 부분을 고정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이 자료형을 정할 때는 자유롭게, 하지만 한번 정해지게 되면 걔가 픽스가 되도록 만드는 게 제네릭의 형태예요. 그래서 제네릭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또 제네릭을 사용할 때도 우리가 제약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네릭이 들어올 때 무조건 요리만 들어오겠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여러 조건들을 만약에 인터페이스랑 같이 맞물려서 사용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제약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좋아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를 한번 이미지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좀 복사해서. 자, 지금 보면은 식재료라고 했는데, 식재료가 있고, 식재료 밑에 야채가 있고요. 그리고 야채는 감자를 상속한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 요거는 볶음밥을 했는데 요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요리가 존재하고, 요리는 짜장면을 상속하고 있는 쟁반 짜장이 있다. 이렇게 볼게요. 쟁반 짜장. 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속으로도 가능하지만, 보통 우리가 그 함수 로직 자체를, 어떤 로직 자체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 보통 인터페이스를 많이 활용을 해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식당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인터페이스로 만들게요. 인터페이스 레스토랑이라고 만들게요. 레스토랑. 자, 레스토랑에는 제네릭이 있다고 볼게요. 하나는 식재료, 인그리디언트, 그리고 푸드가 나간다. 그래서 펑션 스타트 쿠킹이 있어요. 요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자료형을 i로 받을게요. 제네릭 i. 그리고 요리가 끝났어요. 그 던 쿠킹이라고 해서 만들게요. 던 쿠킹은 결과가 나간다, 푸드가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레스토랑이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채택하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식당이라고 볼게요. 한식당. 예, 코리안 레스토랑. 한식당. 레스토랑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레스토랑에는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식재료가, 저희는 어떤 게 들어갑니다. 식재료가 야채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야채. 그리고 푸드에는 저희는 한식인데 한식인데 중국 음식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름 좀 바꿀까요? 예, 이 볶음밥이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요리가 있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요리를 상속하고 있는 볶음밥이 있고, 그리고 김치 볶음밥이 있다. 김치 볶음밥은 볶음밥을 상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식당에서는 야채가 들어가고 재료로 들어가면 볶음밥이 나온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료형을 이렇게 픽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임플리멘트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쿠킹이 됐다, 시작이 됐다. 그러면 야채를 받고 볶음밥을 내놓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리턴 볶음밥. 자, 이 한식당을 제가 여기다가 가져와 볼게요. 요것들을 조금 위로 올릴게요. 잘라서 위로 올리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한식당이 있으니까 한식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식당, 레스토랑 만들었어요. 자, 이 한식당에는 어떤 형태예요? 원래는 이 한식당에 대한 자료형은 한식당이죠, 그쵸? 그런데 얘는 어차피 한식당은 레스토랑을 상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의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레스토랑 자료형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태가 레스토랑인데 야채랑 볶음밥을 채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 형태로 봐도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볶음밥이라는 부분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자, 볶음밥 다시 바꿀게요. 볶음밥, 김치 볶음밥. 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반환하고 있죠. 그 던 쿠킹을 통해서 볶음밥을 반환하고 있는데, 이 반환하는 자료 형태를 우리가 볶음밥으로 봐도 되지만 실제로는 요리로 봐도 되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요리로 봐도 되죠. 왜냐면 볶음밥은 요리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레스토랑이 던 쿠킹이 볶음밥이잖아요, 그쵸? 지금 이 녀석의 자료는 지금 볶음밥인데, 볶음밥이잖아요. 볶음밥에 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볶음밥은 뭘 상속하고 있어요? 요리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로 봐도 되잖아요, 자료형을. 맞죠?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얘를 레스토랑을 받을 때 여기를 요리로 쓰면 어떨까요? 그쵸? 하지만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허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레스토랑이라는 것까지는 오케이가 됐어요. 레스토랑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채택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오케이가 됐는데, 이 레스토랑이 가지고 있는 제네릭 자료 형태까지는 못 챙겨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못 챙겨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해소하고 싶다, 내가 이걸 표현할 때 요리, 즉 볶음밥의 상위로, 볶음밥의 상위 그 슈퍼 타입으로 우리가 명시를 하고 싶으면 아웃이란 걸 써주면 돼요. 아웃. 그러면 됩니다. 이거를 그 자료 찾아보시면은 공변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공변을 일단 무시하고 제 설명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한번 그렇게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로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하는 형태에서 좀 적어보긴 할게요. 예. 반환하는 형태죠. 자료형인데 지금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볶음밥은 요리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는 이렇게 허용이 되잖아요, 그쵸? 볶음밥 제가 보면 맞죠? 볶음밥은 어차피 지금 여기서 원래 반환되는 것은 볶음밥인데, 볶음밥은
요리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요리로 봐도 된단 말이죠. 저희가 이렇게 변수로 담을 때 여기에서 요리라고 명시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자, 지금 볶음밥이죠. 볶음밥이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치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위치 기준으로, 그쵸, 우리가 반환되는 값은 상위에 있는 녀석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쵸, 밖으로 어떻게 보면은 얘는 밖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아웃 키워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웃,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공변이라고 해요. 공변. 근데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보면 이해가 돼요. 볶음밥을 우리가 변수로 담을 때 요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요리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하지만 이 제네릭에서는 얘가 요리까지는 허용이 안 된단 말이죠. 원래라면. 그래서 내가 지정한 자료형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불변이라고 해요. 기본값이죠. 그 자료형만 가능. 그러니까 처음 상태가 불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invariance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환을 할 때 어차피 반환되는 값이 그 볶음밥이고, 볶음밥은 요리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요리로 변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공변이라고 하고, 같이 CO가 이게 together예요. 같이 변한다. 이게 이제 변한다는 뜻이고, IN이 not입니다. 그래서 공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나중에 자료 찾아보실 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그냥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일단 용어 없이 그냥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ut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쓰면 돼요. 반환 형태일 때, 즉 지금 보시면은 우리 food죠. F 같은 경우에는 반환이 되는 형태일 때 out을 쓰는 거예요. 반환이 되는 형태일 때. 그래서 반환이 되는 형태일 때는 그 반환된 녀석의 부모로 우리가 체크가 가능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out의 반대가 있을 거예요. out의 반대는 안으로 들어가는 걸 겁니다. 그걸 우리는 in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변의 반대니까 반공변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반환일 때 공변을 쓰는 거거든요. 함수 반환. 그럼 요거는 매개 변수일 때이겠죠. 매개 변수일 때. 매개 변수로서 제네릭을 가질 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out이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 야채보다 더 디테일한 거는 감자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를 넣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지금 그 요리를 시작할 때 감자라는 거를 넣는다라고 보는 거죠. 야채가 아니라. 내가 물론 여기서는 야채를 넣는다라고 하긴 했지만, 감자가 어차피 야채를 상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채를 감자를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에는 어차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우리는 감자를 넣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레스토랑 스타트 쿠킹에서 야채가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원래는. 근데 제가 어차피 감자는 야채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감자를 넣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미 허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제네릭을 명시할 때 여기서 감자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허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제네릭 타입을 이렇게 명시할 때는 이때 실제로는 우리가 매개 변수로 넣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자료형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in이랑 out 키워드를 써주는 겁니다. 이때는 in을 써주게 되면 이게 반공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이기 때문에 컨트라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죠. 매개 변수. 아니면 이 부분도 다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한식당에서 어차피
지금 매개변에서 들어간 야채인데, 그럼 야채를 상속하고 있는 감자도 야채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를 넣을 수 있듯이, 그럼 나는 변수로 이걸 담을 때 야채가 아니라 감자로 표시해야지. 그런데 안 되네. 근데 난 매개변수로 넣는 거잖아.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거, 그 하위 클래스로 가는 거니까 in을 쓰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in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환도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한식당에서 반환을 하게 되면, 원래라면은 지금 볶음밥을 반환한다라고 저희가 체크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볶음밥은 어차피 요리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로 담았을 때 요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요리를 써야지 라고 했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얘가 어차피 반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out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되겠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공변으로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명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여기다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매개변수로 들어가는 제네릭이기 때문에 in을 넣고, 반환되는 제네릭이기 때문에 out을 넣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요거도 허용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클래스에서 제네릭을 사용할 때 그 베어리언스에 대해서 한번 본 건데요. 클래스 말고도 우리가 함수에서도 베어리언스 부분을 저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함수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에다가 제가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레스토랑에 간다. go to 레스토랑 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레스토랑에 가는데요. 자, 여기에 저희가 그 자료형을 레스토랑이라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레스토랑. 레스토랑이라고 쓰고, 그러면 제네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때 여기서 우리가 야채랑 볶음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야채랑 볶음밥. 재료는 야채고요. 볶음밥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됐다고 볼 때, 요거 in out은 일단은 제가 주석해 놓고 여기는 지울게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in이랑 out을 쓰고요. 요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지금 매개변수로 들어온 레스토랑이잖아요. 그쵸? 매개변수로 레스토랑이 들어왔을 때 my 레스토랑 해가지고 이 녀석을 자료형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레스토랑, 원래라면 야채랑 볶음밥이 들어가는 상태겠죠. 왜냐면 이렇게 딱 들어왔으니까요. 이게 이제 불변이라고 했죠. 그런데 볶음밥, 어차피 아까도 봤었지만 마이 레스토랑의 던 쿠킹이 어차피 볶음밥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볶음밥의 상위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잖아요. 요리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요리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도 똑같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웃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되는 건데, 해결이 되죠. 근데 나는 그냥 이걸 사용할 때 조금 이런 식으로 자유도를 주고 싶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직접 명시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리를 이제 아웃으로 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역으로 마이 레스토랑의 스타트 쿠킹이 어차피 야채보다 야채를 상속하고 있는 감자로 제가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원래는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명시할 때 자료형 자체를 나는 감자로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in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제네릭에서 인정하는 거는 그 제네릭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한식당이라고 봤을 때 한식당은 레스토랑 야채랑 볶음밥을 채택한다까지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레스토랑 안에 있는 야채의 상속이라든지 볶음밥의 상속, 여기까지는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자료 형태만 받는다. 이게 바로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반환되는 형태 자체가 지금 여기도 보셨다시피 멤버 그 매개 반환 형태로 만약에 변수에 담게 되면 요리로 보는 거는 똑같거든요. 여기 아무리 볶음밥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요리로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웃이다 라는 거죠. 반환 형태일 때. 그럼 만약에 이제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에는 원래 야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야채를 어차피 상속하고 있는 감자도 그러면 허용이 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레스토랑의 자료 형태도 감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도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in이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접 명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그 요쪽에서 아예 써시거나 이렇게 좀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거는 in이라고 보고, 얘는 반공변이죠. in이라고 보고, 그러면 in이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간다. 즉 이제 김치볶음밥을 허용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원래는 볶음밥이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out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수 반환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되는 값이 어차피 그 볶음밥이라면 요리로 변수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요것은 out이라고 하고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적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상속 부분 좀 더 볼까요? 상속 부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식당을 이렇게 차렸는데 요거 말고 제가 피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픈 클래스로 피자가 있는 거예요. 피자. 피자에는 재료가 들어간다. i라고 볼게요. i.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를 받을게요. 파라미터 멤버 변수도 있고 주생성자로 i가 들어갑니다로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상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피자를 상속하는 뭐가 있을까요? 고르곤졸라 피자가 있다. 고르곤졸라 피자. 그러면 얘는 피자를 상속하죠. 그럼 이제 매개 변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애한테 결국에는 자료 형태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고르곤졸라를 생성할 때 이 형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제네릭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아무거나 다른 걸 하셔도 됩니다. P로 해서 뭐 똑같이 아니면 이렇게 매개 변수만 받을 수가 있겠죠. P. 그러면 여기서 피자한테도 내가 쓰는 제네릭이 무엇인지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P다.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온 우리가 정해진 P가 i로 형태가 동일하게 변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르곤졸라를 피자를 만들면은 파라미터로 들어갈 때 만약에 문자열이다. 그러면은 얘도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제네릭의 특성이 또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피자가 들어가는 이 형태가 만약에 식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저희가 제한을 둔다라고 봤을 때 제한을 두게 되면 이 제한이랑 동일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나. 그래서 P 부분에서 식재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범위를 지정해 주거나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들어가도 돼요. 식재료보다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야채잖아요. 그러니까 야채로 넣으셔도 되네요. 이렇게 제한을 두셔도 됩니다. 요것도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제네릭이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만 좀 더 남았거든요. 좀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피자 단위로 한번 야채 고르곤졸라로 한번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피자를 피자 맞나요? 피자. 예, 피자를 고르곤졸라 피자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매개 변수가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겠죠. 파라미터를. 그런데 어떤 것만 들어가야 돼요? 그쵸, 야채 중에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제가 야채를 만약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 녀석도 자료형을 우리가 피자로 봐도 된다 이 말이죠. 식재료가 야채다. 맞죠? 그런데 얘를 우리가 만약에 야채보다 아래에 있는 게 감자잖아요. 감자라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동일하죠. 아까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n. 네, 멤버 변수일 때 이렇게 가능합니다. 멤버 변수일 때 아래로 내려간다. 맞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멤버 변수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함수에서는 반환 형태일 때는 무조건 아웃이었고 매개 변수로 들어갈 때는 in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위로 허용이 가능한 거였고 반환은 아웃은 상위로 허용이 가능한 거였죠. 근데 이제는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in, out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채 이 부분에서 야채보다 상위 개념이 뭡니까? 식재료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은 식재료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쵸, 아웃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아웃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멤버 변수일 때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좀 더 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온 레스토랑이라는 부분이 어떤 자료 형태인지 좀 까마득해요.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마이 레스토랑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받았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받아보는 거예요. 아, 이 자료 형태 잘 뭔지 모르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레스토랑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걸 다 별표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게 되면 어떤 형태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형태를 지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형태를 지웠을 때 지금 한식당은 야채랑 볶음밥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여기 밑에다가 양식당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양식당. 양식당에서는 야채 감자를 받고요. 그리고 김치볶음밥이라고 볼게요. 감자고 김치볶음밥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 이런 게 가능해요. 지금 레스토랑 야채볶음밥이라는 부분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야채이면서 볶음밥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자료형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 레스토랑 2가 한식당이에요. 한식당이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조건문을 걸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 레스토랑 2에 있는 애가 볶음밥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스타트 쿠킹은 야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타입 체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마이 레스토랑 2에 있는 얘네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식당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양식당으로 본다고 칠게요. 얘를 양식당으로 인정했다면 양식당으로 들어오겠죠. 자동적으로 김치볶음밥인 거고 여기는 그쵸 감자인 거예요. 매개 변수가. 왜냐면 아예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놨기 때문에 감자를 받을 것이고 김치볶음밥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자료형에 대한 제네릭 자료형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별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할 때 그냥 별표 쓰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자, 사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매개 변수를 받을 때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자료 형태를 지정할 때 아무거나 받고 싶다 그러면 any를 쓰면 된다. 그리고 any는 뭐라고요? 그렇죠. 모든 다른 클래스의 그 상위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any 자체가. any의 단점은 어떤 자료형이든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타입 그 안정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정되는 걸 좋아해요. 프로그램 할 때. 그래서 한번 내가 값을 정해 두면은 그거를 쭉 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쵸 제네릭이었다. 그래서 제네릭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근데 제네릭으로 우리가 허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함수의 매개 변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인스턴스로 받아볼 때 자료형 자체를 레스토랑의 야채볶음밥으로 내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이 레스토랑에 반환되는 값이 볶음밥이라면 볶음밥은 어차피 변수로 담을 때 요리로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레스토랑에 여기를 요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웃 키워드를 써서 허용이 되게끔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환형일 때죠. 근데 매개 변수로 들어올 때 어차피 우리가 스타트 쿠킹 할 때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자리가 원래 야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채면은 야채를 상속하고 있는 감자도 덜 수 있거든요, 원래. 그러면 우리가 레스토랑 이 자료용 표시를 할 때 야채가 아닌 감자로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제네릭에서는 이걸 허용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in을 쓰게 되면 된다 였습니다. 이거는 매개 변수로 들어갈 때였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매개 변수로 들어갈 때는 in을 쓰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반환될 때는 out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서 아마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명시 안 하더라도 원래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료형을 명시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래스에 대한 멤버 변수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하위로 내가 받고 싶다. 원래는 야채였는데 그럴 때는 감자 이렇게 in을 쓰시면 되는 거고, 상위로 내가 받을 것이다. 야채에 대한 식재료로 이걸 인식할 것이다. 그러면 out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별표를 활용해서 이제 타입에 대한 부분을 지워줄 수가 있어요. 지워서 그냥 내가 타입 체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입을 체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샨식당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었다면 여기서 이미 제네릭이 정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식당에서 제네릭이 설정이 됐던 부분들이 그대로 넘어온다. 요거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제네릭에 대해서 설정할 때 이렇게 제한도 둘 수 있다고 했었죠. 하나에 대해서 제한 둘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뭔가 조건이 여러 개예요. 그럴 때는 where저를 또 쓰시면 된다.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인라인도 나오는데요. 인라인은 저희 나중에 다룰 겁니다. 자, 요거 볼게요. 자,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였대요? failure라는 녀석이 제네릭 2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2라는 것은 throwable 이라는 거 중에서 제네릭이란 뜻입니다. 그쵸? 그런데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뭐였죠? 그쵸? 내가 제네릭을 만약에 야채였어요. 야채라면 야채의 상위까지 허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야채의 상위로도 우리가 자료용을 쓸 수 있다. failure를 썼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죠. reified는 inline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inline 할 때 들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 실드 클래스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요거도 보면 마찬가지겠죠. resource라는 애가 제네릭 t를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 제네릭 t는 any 중에서 제네릭인 거예요. 근데 any는 아무거나 최상단 그거기 때문에, 예. 그것 중에서 이제 내가 상속하고 있는 얘가 만약에 야채라면 감자로도 우리가 명시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t가 보시면은 전부 다 반환을 하고 있죠. 예. 반환하기 때문에 out을 쓰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out이 없었다면 이 자료 형태로만 무조건 나갔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제 여기 부분에 out 키워드를 넣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야채라면 야채보다 감자라면 감자 상위, 그러니까 야채로도 나갈 수 있게끔 일부러 out을 걸어 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저희 요거도 실드 클래스 아직 안 들어갔는데 보시면은 제네릭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쵸? 둘 다 아웃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반환 형태겠죠. V, 그쵸? 이도 반환 형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도 V가 이제 아웃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야채라면, 아니 감자라면 야채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별표도 좀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안 나오네요. 검색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제네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공변, 반공변 이런 거 좀 이해 안 되시면 요 이미지를 보시면서 자꾸 이해를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그렇죠.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이 녀석의 그쵸. 볶음법보다 하위 클래스여도 원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네릭 부분에서는 그걸 못 챙긴다. 그래서 우리가 in을 표시해 준다. 그리고 반환형일 때, 볶음밥의 반환형일 때는 아웃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상위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좀 받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제네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시간 가져봤는데요.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정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